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럽다, 고통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픔에 대해서 고통스럽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하지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거를 알 수가 있고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희귀 질환자 중에 고통을 모르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환자 같은 경우는 20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서 고통이 오게 되면 그 통증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다치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처가 나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픈데 그거를 못 느낀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게 정말 우리 몸에게 행복할까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거를 알고 예방할 수 있고 병원에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 속에 행복이 있다고 하지요. 실예로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점에 다다르면은 내 몸을 이겨내고 그거에 또 따라왔을 때 행복이나 어떤 희열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꾸준히 하게 되면 몸에 단련도 생기고 면역력도 증가하게 되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결국 운동을 또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험과 같이 우리는 꼭 고통이 어떤 불행이다, 아픔이다, 이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고통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얼마만큼 또 행복을 생각하고 이 고통을 이겨냈을 때 나는 또 얼마 행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손자병법 14 관건은 그럴듯한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용함에도 무용하게 보여라. 앞에서 해설한 유능하지만 무능하게 보임 이나 지금 해설하려는 유용함에도 무용하게 보임이나 실은 같은 맥락이다. 백등산에서 유방이 호되게 당한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다. 유방이 흉노를 정벌할 때 처음에는 계속 승리를 거두었다. 모두들 신이 났고 기고만장했다. 유방은 총 공세를 퍼부어 흉노의 근거지를 없애려고 했다. 우선 사신을 보내 흉노의 허실을 염탐했다. 귀국한 사신마다 흉노는 병정도 군마도 없으니 공격 가능으로 보고했다. 이번에는 누경을 파견했다. 누경은 귀국하여 공격 불가로 보고했다. 유방이 이유를 묻자 누경의 대답은 이러했다. 양국이 대결을 앞두고 서로 힘을 뽐내고 기세를 올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제가 흉노 진영에서 본 것은 죄다 병든 말과 늙은 병졸뿐이니 이것은 분명 일부러 연출하여 우리를 유인하려는 속임수이다. 유방은 당초 결전을 벼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누경의 보고를 들으니 진노하여 하옥시켰다. 아군의 사기를 꺾었다는 제목이었다. 유방은 큰 소리쳤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 너를 처단하겠다. 유방은 정군을 이끌고 출전했으나 백등산에서 흉노 선우의 매복에 걸려 포위되고 말았다. 흉노에게 전사가 없다니 무슨 소리. 40만 대군이 유방의 군대를 첩첩으로 포위했다. 흉노에게 전마가 없다니 무슨 소리. 동서남북으로 에어싼 기마부대는 방위에 따라 말의 털색마저 통일했다. 동쪽 기마봉은 청색,
남쪽 기마병은 적색으로 서쪽은 백색, 북쪽은 흑색으로 통일했던 것이다. 유방이 황제에 즉위할 때 일이다. 의장대가 황제의 어가를 이끌 준말을 모두 백마로 준비하기 힘들어서 잡색으로 준비했다는 역사 기록을 상기해보라. 이렇게 유방의 한나라 군대는 일의 나팔을 포위되었다. 수차례 격전을 벌여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때는 마침 겨울이라 병사들의 손발이 얼어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열에 두셋이었다. 유방은 당했음을 인정했다. 음모와 흉계에 능했던 진평을 불러 대책을 강구했다. 진평은 흉노의 항우 연지를 매수하자고 건의했다. 진평의 계책에 따라 밀사를 보내 연지를 설득했다. 한나라 왕은 백사를 죽이고 골기했으니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배후에 신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서 싸우는 것이 과연 흉노에게 복인지 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황후 당신에게는 화가 될 것이다. 연지가 물었다. 나에게 뭐가 불리한가? 밀사가 답했다. 흉노는 습기가 많은 남쪽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 그러니 한나라 땅을 앗아봐야 이익이 될 것이 없다. 흉노가 지금 한나라에 원하는 것은 미녀와 금은과 비단일 뿐이다. 아시다시피 한나라에는 미녀가 많다. 남자는 돈이 많으면 나쁘게 변하는데 선우는 곧 금은과 비단을 얻을 것이고 이제 또 미녀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우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겠는가? 금은과 비단은 우리가 직접 당신에게 주겠다. 선우가 미녀를 얻는 것을 당신이 막으시라. 연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것이 본질이었다. 남편의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나한테 무슨 소용? 핵심은 남편이 내 손아귀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날부터 연지는 베갯머리에서 선우를 달달 볶았다. 한나라 왕은 신의 가호를 받는다는 한왕 가호론을 끈질기게 읊어대며 적국이라도 그 지도자를 그렇게 심하게 압박해서는 좋을 게 없다고 긁어댔다. 그 강성했던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역발상 기계세의 항우마저 제압하고 왕좌에 오른 유방이었기에 그를 둘러싼 전설도 제법 퍼져 있던 차였다. 전설은 곧 권력이니 선우도 약간은 불안한 감이 있었다. 내일 일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유방을 협공하기로 약속했던 두 무리의 동맹군도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뭔가 유방의 모반책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하던 차였다. 하긴 그럴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의 아내가 이미 모반책에 걸려들지 않았는가? 흉노 선우는 이쯤에서 물러서기로 결정했다. 강화조약을 맺고 금은보화와 비단을 접수한 뒤 한쪽 귀퉁이를 열어주었다. 유방은 간신히 생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계략은 간단하다. 36개는 고사하고 그저 4대 계략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집행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연기를 잘하여 상대방을 속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연기를 보는 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예를 들어보자. 골키퍼는 키커가 어떤 속임수 동작을 하더라도 결국 좌측 아니면 우측, 둘 중에 한쪽으로 쏠 것을 안다. 이번에는 좌측일까? 우측일까? 골키퍼는 영원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골을 먹어 교훈을 얻었으니 다음번에는 골을 막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흉노가 보여준 병든 말과 늙은 병졸은 사실일 수도 있고 연기일 수도 있다. 그것은 마치 키커가 좌로 쏠 수도 있고 우로 쏠 수도 있음과 같다. 유방은 나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실이라 여겼으니 유방의 판단을 두고 속임수에 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그때 사신이 강병과 준말을 봤다면 유방은 오히려 그런 것을 연출이라 여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총공세를 감행하려 했을 것이다. 한편 연지와 선우의 결정도 이성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선우가 유방의 계략에 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방에게는 장점이 있었다. 백등산에서 생원하자 즉각 누경을 석방하고 후작에 봉했다. 자신의 판단착오를 과감하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누경 직전에 흉노로 파견되었던 10여 명의 사신은 모조리 참수했다.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정책 결정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 중국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정책의
결정권자로서 정책을 결정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참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만사의 결과는 예상과 일치할 수는 없으니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참모를 탓할 수는 없다. 중국번은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나도 물론 그런 도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일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망했다면 나중에 그 누군가와 대면했을 때 아무래도 표정이 난감해진다. 이것은 내 문제다. 내가 수양이 부족한 탓이다. 중국번은 냉혹한 전략가라기보다는 곧은 선비에 가깝다. 그러나 유방이 중국번은 저런 마음을 절반이라도 가졌다면 10여 가구의 행복을 지켜주었을지도 모른다. 오너가 자기의 판단착오를 가감하게 인정을 하고 누경을 석방하고 후작으로 봉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신들은 모두 참수했죠. 책임을 전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도 적을 속이지만 적이라고 우리를 속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 오너인 나의 책임이다. 나의 내면 수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를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모든 일은 직원에게 맡겨놓고 놀러 다니는 사장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회사가 성장하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기업의 비전과 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업을 하는지, 왜 꼭 이 사업이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신다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놀러 다니는 확률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물질에 돈에 맞춰져 있다면 그거를 성취했을 땐 그 이후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 쫓게 되면은 그 돈이 성취됐을 때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때도 돈을 벌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가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또 즐겁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요. 여러분도 우리도 꿈을 꾸면 됩니다. 꿈을 꾸고 시작하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평생 하고 싶은 것. 그동안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들을 한 발짝씩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상에 올라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걸음 움직이면 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움직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걸음을 디뎌야 두 걸음, 세 걸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0걸음을 나아가는 건 없지요. 오늘 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손잡아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